세계평화 유불선 연합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무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 세계의 국운 하나의 운세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마당에 제가 무슨 말씀을 올려야 될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국가적 리더십, 세계적 리더십을 일단 설정한 데 있어서 어떤 리더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떤 청명한 또는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 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중 삼고 소비에트 연방 체제는 붕괴됐지만 마르크스의 망령은 아직도 중국과 북한 땅을 이제 넘실대고 넘나들고 있는, 그야말로 남과 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와 소위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이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하나의 가치관의 대립 또는 철학의 대립, 사상의 대립, 이런 어떤 남북의 엄혹한 이러한 어떤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또 세계 평화를 기본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주체인 어떤 민주적 개인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고, 이러한 민주적 개인을 중심 삼은 하나의 모든 정치제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이익을 극단화시켜 나가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자유방림 사상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 의해서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치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는 걸 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출발은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의 계몽혁명과 더불어 이제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이 부르주아의 계몽혁명과 더불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일단 어떤 자유민주주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형성한 소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후변이 되고 자본주의의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경제가 바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상들 입장에서 자본주의도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가정의 출산이라든지 또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20대, 30대 세대들의 어떤 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가정 파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노조와 노동자에 의해서 엊그제도 15,000명의 민노총 지도부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소위 노동자들의 철밥통을 전 국민의 철밥통으로 하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순을 발생하니까 사회주의로 가자.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소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노동운동이 지금 현 단계에서 벌어지고, 엊그제 얘기입니다. 여의도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에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소위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소위 귀족노조들의 극단적인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래를 일단 담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자본주의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홉스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입시 경쟁도 그렇고 취업 경쟁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개인주의, 민주적 주체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한계고 자본주의 한계가 아니냐. 이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조치들은 국가 이기주의로 이제 흘러가지고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의 그 백신을 중삼은 국가 이기주의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소위 이 바이러스를 오히려 팽창시키고 더 어려운 어떤 우려적인 장애 또는 국가적인 어떤 그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극한적인 단계에서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덴마크의 예입니다. 이 덴마크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그것은 덴마크 자체가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것,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 윤리를 새롭게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이 어떤 국가적 위기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현대 이 팬데믹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기본적으로 극단화하지 않고 이 공동체 이해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루었고 거기에서 이러한 어려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한 사례를 보게 될 때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틀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삼을 때에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또는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극한적인 한계성을 돌파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주의가 아닌 가정주의라고 하는 것, 이 가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적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모성적인 리더십, 이 공동체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하고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슬기롭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위 모성적인 리더십에 의해서만 자본주의가 고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주의보다는 가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태에 의해서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극단적인 모순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 칼처라고 하는 것, 뭐 우리라고 하는 문화에 대한 것을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서양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레스토랑에 가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단어가 우리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집,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my father가 아니거든요. my grandfather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학교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고, 마누라도 우리 집 사람이에요. 부인을 그것을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our wife인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wife라고 하는 개념이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직역하게 될 때 그렇게밖에는 번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 문화입니다. 부인을 공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하나의 보편적인 한국민의 심성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공동체 윤리와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적인 하나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이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문화의 출발점은 제가 보게 될 때에 한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 대체의 대한민국의 환인, 그 원인자
원인자죠. 그 하나, 그 원인자이신 뭐 유대 민족의 소위 그 야훼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환인을 중심 삼고 인간에게 되고 싶어서 자기 부친인 환인에게 요청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환웅 하나님. 그래서 곰과 같이 곰이죠. 웅녀와 더불어 이제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나온 단군한검 인간입니다. 그래서 환인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상징이라면 환웅은 스승의 상징이고 환검은 결국 소위 주인의 상징이죠. 부모와 스승과 주인이 하나가 된 삼신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다. 자, 이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삼신일체의 사상, 그다음 삼일 원리, 부모와 스승과 주인이 하나라고 하는 삼일 원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요, 대한민국의 전승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뿌리를 새롭게 우리가 소위 해석하고 이런 뿌리를 새롭게 각성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는 자본주의 미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북녘 땅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 의식은 그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천선 민족으로서 또는 경천 사상의 동기로서 우리가 함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931회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외세의 침략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민족이 생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외세의 침략 앞에 하나의 민족의 국운을 유지하고 한민족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신일체 사상, 삼일원리, 우리 문화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당파심이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엄혹한 세계적인 어떤 이 침략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러한 외세 침을 받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국운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똘똘 뭉치는 그러한 어떤 한민족의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찾아온 모든 세계 종교는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기독교도 세계 10대 종교 중에 5대의 가장 큰 그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교도 그 출발점인 인도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그 융성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불선 3개의 모든 또는 기독교, 캐톨릭의 모든 하나의 그 종교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고 문화적 융성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하나의 중심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은 기독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그런 민족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토착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만큼은 예외예요.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전래된 하나의 발생국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유교, 선교 이런 것들이 세계적 문화로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히 한국은 진리의 조국이고 분명히 한국은 세계 문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소위 이 문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새롭게 살리고 또 남북통일의 새로운 진운을 진작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진리의 조국으로 또는 세계 문명의 조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어떤 모성적인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소위 남한은 남한 또는 북한은 북한 전체를 기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중심국으로서의 면모와 하나의 그 미래를 일단 기대하고 그다음에 그 길로 나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